수치메탈 아사바를 제거하는 것.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문 루로 번역되는 빨리어 아사바는 남성 명사로 어디를 향해서 어에 접두어 아와 흐르다의 어건 스루의 합성어로 흘러나오는 것, 새는 것, 넘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사바로 음사를 하고 마음 오염과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적에 이게 몸에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있죠. 사람도 들어와 있고 물건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저에 대한 이미지만 들어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물리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이미지만 들어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이 결합을 해가지고 있는 거죠. 짜증날 때 있습니까? 화날 때도 있죠. 근데 그냥 화가 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이 묻어갖고 있는 거죠. 이게 기억 구조지 않습니까? 이때 기억 이미지에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 결합만 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을 마음 공간 속에 계속 투사를 하겠죠. 그래서 마음 공간이 흐려지겠죠. 이때 이걸 부처님은 아사바라고 했죠. 아사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중국에서 번역을 할 적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루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요 루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루가 깡통이 이렇게 있으면 깡통에 구멍이 나면 깡통 안에 있는 게 새어 나오잖아요. 이게 셀루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중국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기억 이미지에 탐심, 진심, 치심이 결합을 해서 기억을 구성을 하는데, 기억 정보를 구성을 하는데, 요때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 결합만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마음 공간에 투사를 한다. 요게 흘러나왔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국에서 번역을 할 적에 셀루로 번역을 한 거예요. 통에 구멍이 나 있으면 통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때 이걸 루라고 했는데 수식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흐를 유자를 씁니다. 간혹 유루 요리하면 있을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 공간에 우리의 경험, 삶의 경험인 기억이 마음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저장되고 있는 것은 마음 공간이겠지만 이게 뭔가 마음은 실체가 없으니까 몸에다 어쨌든 저장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발현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의식 공간이지만 그
그 의식 공간은 어쨌든 실체가 잘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의식 공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제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 그 기제를 신경망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신경망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방식이든. 그런데 이게 쌓일 때도 신경망에 쌓이겠지만 해체될 적에도 신경망에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경망을 따라가면서 해체가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유루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것들이 느껴져요. 정확하게. 그게 압력의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의식 공간하고 신경망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작동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경망이나 신경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요게 해체될 적에는 신경망에서 해체되는 게 보여요. 1차로는 마음에서 해체되고 2차로는 신경망에서 해체되고. 그래서 아마 수행 점검을 해보면 수행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아사바가 녹아내릴 때 머리에서나 척추에서나 허리에서나 뭐가 자꾸 흘러내린다고 보고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사바 이겁니다. 네. 107조 루는 새어나오다의 의미이다. 이것은 기억정보와 결합한 아사바가 마음공간에서 기억정보와 결합이 해체될 때 에너지 형태로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열기나 통증 형태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신경망을 따라 뭔가 액체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셀루자를 썼는데 만약에 산매력이 더 커져서 이게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산매력이 커져서 이게 한꺼번에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용광로가 뒤집어 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전생에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두마요. 최근에 그 초전도체 이거 하는 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기온이 낮아지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하더라고. 압력이 영향을 또 미친다 하더라고. 온도만 미치는 게 아니고 압력도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온도 부분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강한 압력이 주어지면 화학 반응이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온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하고 압력을 높였을 적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좀 다를 거잖아요. 저번에 쌍용에 근무했던 지금은 그 친구가 출가를 했는가? 그 쌍용 정유입니까? 울산에 그 석유 그 정유하는 거기 그러더만 와가지고 그 원유라고 하는 게 전부 탄소 사슬로 연결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만요. 그게 이제 그 탄소 사슬을 중간중간 끊어내면 이게 이제 뭐 갱유도 되고 휘발유도 되고 이제 일이 되고 맑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 보니까 간단합니다. 엄청난 압력을 여서 촉매제를 여으면 이게 사슬이 빨리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 폭발로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울산이 다 날아가빌걸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압력을 많이 집어여가 하는데 그럼 울산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찌 사나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못 익깁니다.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 다 살고 있다는 거지. 전에 해피 스님이 그러더만. 그러니까요, 압력이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삼매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걸 제가 계속 이게 마음 압력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력이 깊어지면 그게 어느 단계로 활성화가 돼서 마음 압력, 삼매력이 커지면 또 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이 다른 차원으로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기억 이미지에서 떨어져 나올 때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신경망을 타고 가는데 어떨 때는 이게 처음 흘러내릴 때 그리고 아주 머리 같은 데 있는 게 흘러내릴 때는 머리에서 엉치삐까지 흘러내리는데 2, 3주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2, 3주 정도로 뭉팅이가 흘러내리면 흘러내려가는 게 안 보입니다. 2, 3주 동안에 1m로 흘러가면 거의 보일까? 1m 되겠나?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그러면 계속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목도 쪼고 뭐가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척추가 뭐 부러질 것 같고 계속 이런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을 안 해보면 거의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을 해보면 이제 머리 쪽에서 쌓여있는 아싸바들이 녹아내리는데 첫 번째 녹아내릴 때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만약 한 2, 3일 정도에 녹아내리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 4주 정도에 녹아내리면 안 보여요. 그러면 찬찬히 관찰을 해보면 이게 2번, 3번 정도 흘러내리면 이제 그때부터 보이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이게 옛날 어른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전생 업장에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걸 아사바라고 했고 그걸 하문으로 누라고 번역했고. 근데 왜 중국어로 번역될 적에 저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됐느냐 하면 저도 저희 옛날에는 그 한글로 번역되는 경전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막 고쳐졌습니다만 그럴 때 하문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서 보니 하문으로 번역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빨리어를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는 집단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 체제에서 왕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 사회의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원이 해갖고 집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정확한 용어를 이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빨리어나 하문을 한글로 번역할 적에는 집단 번역이 아니고 개인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 오히려 하문으로 번역될 때 선택보다 조금 편차가 더 많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인도에서 중국어로 와서 초창기 번역을 했던 분들은 수행을 정통으로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설명을 들어보면 그 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빨리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거나 하문을 한글로 번역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수행을 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의 용어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단어들을 보면서 수행자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이 번역됐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학자들에 의해가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이 제대로 살아나려고 하면 수행 전문가들로부터서 요 단어가 수행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합니까? 하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번역했던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그분들의 성과물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던 거죠. 그거는 오로지 초기에 번역했던 분들의 공덕입니다.